네, 3월 2일 집하고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네, 지금 최근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경매 시장도 많이 경색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실은 부동산 경기가 유관 산업이 안 좋은 지금 그런 흐름인데요. 네, 오늘은 아르고 대부투자연구소 유성기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경매 시장이나 이런 또 채권 시장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지금 제가 뭐 소도에서 이야기했지만 경매 물건이 뭐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전문가들이 많이 예측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경매 물건이 늘어날 것이다. 올해 경매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현재 경매 물건은 계속 많이 쌓여져 가고 있고, 네네. 이따 뒤에 장표도 보시면은 네, 어떤 이유들에 통해서 나오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 이 장표부터 보시면 네, 지금 현재 법원 서울, 인천, 경기 아파트만 지금 출연한 데이터고요. 네, 법원 매각별 매각 금액이랑 기준금리와의 이 상관관계를 좀 그려본 표인데요. 네, 네, 저 빨간색 선이 기준금리고 이제 그 위에 보시면은 네, 네, 이 아래 흰색이 매각가 그리고 위에가 감정가 총액입니다. 이때쯤이 리만 브라더스 터진 이후에 네. 급격하게 금리가 한 번 인하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네네. 저때 금리를 급격한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근데 문제는 이때도 다주택자들이 많아서 네, 그때도 이제 부채 상환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경매가 한 3년 정도 쭉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이노믹스 이후에 박근혜 정부 초이노믹스 이후에 네, 이제 부채가 조금씩 그 가계 부채를 조금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네. 경매 물건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저기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 시기에 네, 이제 그때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거의 경매 물건 자체가 거의 없어지는 상황을 지금 보였고, 이게 완전 네네. 최저점이 지금 최저점이 지금 네네. 2020년? 네네 그때입니다. 20년? 네. 네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도 좋았고 금리 네. 자체도 저금리다 보니까 네네. 이제 경매 물건이 아예 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뭐 지금 최근 들어 이렇게 바닥을 찍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네네. 지금 경매가 앞으로 계속 진행될 예전 물건들이 계속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보니까 네, 파란선이 감정가면 네네네, 감정가보다 매각가가 지금 갭이 네. 좀 차이가 많았다면 네네네. 지금은 거의 차이가 없네요. 그때는 이제 시장이 분위기가 네. 이제 네. 경매라는 건 특성상 이제 200일에서 네네. 한 250일 정도 네네. 이제 후행을 하다 보니까 매각 자체가 네네. 그럼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안 오른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매겨지면은 네네. 이제 200일 뒤에 매각이 됐을 때는 거의 네. 붙은 가격으로 그러니까 아. 매각이 되기 때문에 시장 값이 더 떨어지니까 결국은 네네 매각 받고도 한 200일 사이에 네네 더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일치해 버리거나. 그쵸. 네, 그런 그래야 부분들이 이제 매각 자체가 뒤로 딜레이 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시장이 좋을 때는 많이 붙게 되고 네네. 많이 안 좋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제 지금 최근에 경매 진행되는 것들은 이제 네. 부동산 시장이 되게 좋았던 시기에 감정평가를 매겨졌다 보니까 되게 높게 책정이 네.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안 좋은 시장이니까 이제 네. 갭 차이가 커집니다. 이런 시장처럼 네네네. 저때 같은 케이스가 앞으로 저희가 보게 될 케이스입니다. 갭 차이가. 네네네. 그렇게 되고. 어쨌든 굉장히 저조하네요. 네네. 네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이건 매각 건수고요. 네네. 요때 보시면은 이때는 이제 카드 대란 이후에 그때도 경매 건수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카드 대란 이후에 버블세 모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그때도 한번 불이 붙었기 때문에 네네. 경매 물건이 완전 거의 소진이 다 됐다가 네네. 이제 리만 사태 때 경매 물건이 엄청 많아지면서 네네. 그런 것들이 계속 소진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 보셨던 그래프랑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이거는 건수다 보니까 네네. 이 그래프 위와 아래 사이가 네네. 이제 경매 시장에 얼마큼 경매 물건이 계속 누적이 돼 있는지 네네. 그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격차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보시면은 네네. 이제 경매 시장에서는 아파트 물건이 많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네네. 이제 체감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시장을 놓고 보면 네.
기준금리랑도 영향을 미치나요?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네네. 이제 기준금리는 이제 돈의 가치가 네. 좀 바뀌는 거다 보니까 네. 기준금리가 낮을 때는 당연히 빚을 내는 거를 되게 부담 없어 하는데 네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대출금리도 당연히 올라가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부담이 되게 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이 지금 지표를 보면 네. 기준금리가 쫙 올라가다 보니까 네네네. 이 그래프는 지금 매각 건수는 확 더 줄어든다는 게 요거 같은 게 네. 약간 좀 후행적인 지표다 보니까 네네. 저거보다도 이제 6개월 뒤에는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늘어날 네네.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네네. 사례들을 보시면은 이제 네네. 송파구 문정동 패밀리타운 같은 경우는 네. 지금 4월 3일 날 매각 예정이 될 예정인데 기존에 네네. 한번 매각이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소유주께서 이제 회생 신청을 해가지고 네. 불허가 처리가 돼서 다시 재매각이 되는 상황인데 네. 그때는 저희가 3천만 원만 싸게 샀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소유주가 방어를 하다 보니까 불허가 불허가 처리됐는데 처리는 뭐 어떨 때 발생하는 거죠? 불허가 처리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매각 절차에 이슈가 생겼을 때 법원에서 네네. 판단해서 이거는 네네. 매각을 좀 진행이 어렵다 네네. 이렇게 판단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불허가 처리되면 이제 전에 낙찰자분은 보통 대금 미납을 하게 되면 낙찰 대금이 입찰 보증금이 몰수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반환을 받을 수 있고 다시 날짜를 잡아서 다시 매각을 하는 절차고요. 재매각을. 근데 요거를 보시면 이제 낙찰을 그때 18억 7천에 받았었는데 네. 지금은 2등하고 차이가 16억 7천이면 약간 좀 뭐랄까 오버해서 조금 가격을 써서 네. 내신 경우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자주 보일 예정이고 네. 그렇게 해서 저분도 지금 예전 같았으면은 입찰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지 않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왜냐면은 네. 이제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갈 거니까 물건을 잡고 싶어서 네. 다시 보증금 반환을 안 할 건데 보증금 반환을 한 이유는 이제 가격이 조금 더 불안하니까 네네. 다시 그거를 기다렸다가 다시 입찰을 하든 이런 상황을 좀 취해 보려고 시도하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매 물건들이 네네. 어쨌든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 네.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 경매 물건이 이유가 많아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요 네. 꼴로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뭐 당연히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고 네네. 그러면서 시중금리가 상승이 되면서 이제 대부분은 저는 요 밑에 부분 네네. 자산 가격 하락하고 만기 도래 요 부분에 저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네네. 저희 같은 경우 후순위 담보 대출을 좀 주로 하다 보니까 네. 저게 제일 메인으로 보일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자산 가치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면 이제 경매 물건이 뭐 상가가 됐든 뭐든 값은 떨어지고 아파트가 네네. 됐든 네네. 값이 떨어지니까 대출을 상환할래 해도 상환 매각도 안 되고 네, 왔는데 맞습니다. 상환을 못 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 경매로 넘어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담보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네네. 지금 또 돈을 빌려주는 업체도 없고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제 상환을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경매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상황이고 소위 뭐 네. 연끌족들이 네네. 좀 무리하게 빚을 내서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뭐 있습니다. 10억짜리 집에 뭐 9억을 대부를 그런 경우도 냈어요. 있습니다. 네네네. 냈는데 돈을 이제 갚으려고 하는데 또 이자가 만약에 모자라고 네. 너무 이율이 올라서 네네. 근데 그 돈을 또 빌려줄 곳이 없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저금리 시대 때는 이제 대부업체들도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네네. 이제 대부업을 안 하시던 분들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LTV가 90%까지 나간 경우가 네네. 좀 있었고 네네. 근데 이제 10억일 때 9억일 때랑 지금 그 10억짜리가 7, 8억이 됐으면 네네. 부채액이 더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어려운 굳이 계산하면 뭐 100%를 넘어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 132%가 되는 경우도 네네. 있었고 그런 경우가 불안해서 지금 이제 돈을 못 빌려주는 거네요. 그렇게.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네. 리스크가 있다고 보기 네. 때문에 대부업체들도 요즘엔 영업을 좀 뜸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사실은 이런 채권 관리를 대부업체들이 뭐 은행 네네. 채권도 마찬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부업체에도 부도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 두 가지 케이스가 맞물려 가지고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경매를 넣어도 회수가 안 되다 보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 대부업체들도 투자자한테 돈을 차입을 해서 돈을 빌려주는 네. 역할을 하거든요. 네네. 은행하고 똑같은 시스템인데 네네. 근데 이제 투자자한테 상환을 하기로 한 날짜에 돈을 못 돌려주게 되면 네네네.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한이 상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